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조선을 건국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무학대사.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국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지요. 그리고 축하연을 엽니다. 축하연 자리에서 태조 이성계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난데없이 무학대사에게 당신은 꼭 돼지 같구려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요. 순간 분위기가 썰렁해졌는데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에게 대왕은 꼭 부처를 닮았구려라고 맞받아치지요. 한참 농을 건넬 준비가 돼 있던 이성계, 좀 흥이 식었나 봅니다. 왜 나는 당신에게 돼지라고 하는데 국사께서는 나를 보고 부처라고 하느냐. 이때 무학대사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돈자 돈시오, 불자 불시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팟 매거진 시작합니다. 올해 2월 청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에게 해고를 하겠다며 폭언과 욕설을 했는데 이 경비원이 경찰에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고를 언급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된다며 기소를 했지요. 엊그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맡은 충북인뉴스 언기레기연합 창시자 와우판 매거진의 국사 김남균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아있는 역사, 국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 김남균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그럭저럭 열심히 우리 반고 미디어 아트전 표 팔고 다니나고 기사는 쓰지 못하고 아니 근데 잘 지냈습니다. 평은 되게 좋던데. 네, 평만 좋아요. 평은 좋은데 어찌된 일일까요? 청주 청원이 통합되고 인구가 80만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네. 예전부터 지역에서 그 좀 문화에 대한 갈증 이런 게 많고 스스로들 지역민들께서 우리 청주가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탄식을 많이들 하셨는데 근데 막상 그 문화 행사장에는 좀 찾는 게 좀 뜸하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욕심을 좀 크게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 이제 화가 중에 하나였고,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지금 40일 정도 됐는데 누적 관람객이 이제 7,000명 정도예요. 40일인데 7,000명이면 네네. 좀 적은 숫자다. 네. 좀 근데 이제 목표치가 좀 커서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또 찾아주신 관람객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해설해 주시는 우리 이제 스태프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객들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 살림살이에 다들 열심히는 하시는데 찾아오지를 않는답니다, 여러분.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에게 그 폭언과 좀 협박을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그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우리 이제 홍카콜라 홍준표 전 당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요? 귤 상자에 귤만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했잖아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방북 때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보내줬던 송이버섯을 상대품으로 귤 200톤을 보냈는데 그 귤 박스에 이제 귤만 들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귤 박스에 뭐가 들어 있는지 검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품을 준비했구나. 네네. 네. 요즘 기자 예능감 뛰어나야 돼요.
진짜 귤박스네. 네. 예. 원래 그 귤박스에는 그 귤로 장생이라고 쓰여져 우선 있다. 이 귤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네. 우리 이제 충북에서 태어나서 네. 충북에서 이제 대학까지 공부를 했던 전도 유망한 네. 컴퓨터 엔지니어가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한국 이사를 씨. 가서 네네네. 그분이 가서 이제 농약도 치지 않고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재배했던 노지 귤인데요. 네. 노지 귤이면 좀 쌉쌀하면서도 뒷맛에 단맛이 나는. 네. 그래서 저도 이 귤을 한번 먹어봤는데 우선은 그 이제 약간 겉모양이 잘 익으면 그 이제 오렌지색, 귤색이 나잖아요. 근데 약간 파란 끼가 초록색 끼가 많아요. 그리고 그 귤 표면이 그 조농약이나 유기농은 사실 일반 슈퍼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귤보다는 모양새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이 귤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귤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돈 든 거 아니에요 혹시? 진짜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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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여기 이제 우리 그 유명했던 그 우리 홍카콜라? 예. 여기 홍카콜라. 이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제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SNS에 그렇게 실었죠. 네. 뭐 또 있어요? 차가 있네. 차가 찻대기로 이게 10,000원짜리가 있네요. 네. 5만 원짜리 붙여놓지. 지갑에 5만 원이 그치, 없었네. 찻대기로 돈을 실어달라는 이 수송차가 있었고요. 보니까 그렇죠. 90년대 후반이죠. 찻대기. 그 당시 신한국당이 이렇게 이제 찻대기로 돈을 이제 정치자금 갖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이거 바로 이 찻대기. 보니까 이 귤 상자에는 이 그럼 찻대기가 귤은 없어요? 귤은 없어요. 귤 여기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저도 뭐 슬쩍 넣어놨는데. 김 기자 모르게? 이거 먹어라. 아니 그래도 한때는 그 대한민국 제1야당의 그 대표였는데 우리 홍카콜라 홍준표 대표한테 이렇게 엿 먹어라. 저는 세다. 먹어라라는 것과 드셔보십시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엿 드세요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왜요? 엿 먹어라라는 말만 있지. 아니 김 기자는 선배나 어른들에게 만약에 엿을 줄 일이 있으면 그럼 엿 먹으라라고 반말해요? 그 이분이 연세도 있고 하는데 엿 드세요라고 하시지? 야 재밌었습니다. 구두 경고 이후에 그래서 이번 걸 보면서 꼭 그 우리 이제 길 아나운서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야, 또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니?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사자성어를 좀 준비해 왔어요. 금묵자흑이라. 금묵자흑이다. 먹을 가까이 하면 부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자유한국당이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다들 새카매진 거예요. 시커매진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눈에는 사과 박스만 보면 꼭 뭐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송이버섯을 북측에서 보내줬는데 우리가 귤을 보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실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너무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저쪽은 송이버섯, 더군다나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송이버섯 재배가 별로 안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송이버섯이 정말 금값인데 우리는 물론 200톤이기는 하지만 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 대표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이게 다시 막 논쟁이 부풀어 오르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귤을 우리도 보내기는 보냈구나. 이런 홍보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귤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귤화 이지라고요. 저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국민들 눈에는 그 이제 평화로 보이는데 이게 꼭 그 우리 이제 그 지금 이 당으로만 가면 귤이 귤로 보이지 않고 탱자로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 보이지 않고 어떤 뭐 대북 퍼주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웃자고. 네. 근데 어느 언론사 그 정치 데스크에서 분석 자료를 내놓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관련 정책이나 특히 성과를 좀 내거나 아니면 양쪽이 이렇게 실무회담이라든지 만났다든지 이런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면 늘 지지도가 올라가는 타이밍이었어요. 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조차도 대북 관련해서는 지지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건 많은 국민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타이밍에 홍 전 대표께서 그런 글을 그냥 쏘시니까는 그래서 저는 역시 그 홍카콜라 대표는 전문가예요. 네. 그 우선 전문가 집단이고 네. 그 박스 떼기, 차 떼기 전문이다 보니까 박스만 보면 본능적으로 네. 아 이거구나, 네. 들어갔구나, 담았구나,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스갯소리겠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총선 전에 홍 전 대표를 어떻게든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SNS에서는 그 연일 그 이제 우리 또 홍카콜라께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발언을 좀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소품까지 준비하시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자, 이제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에게 그 폭언과 협박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좀 전체적인 내용들 우선 쭉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이것도 역시 충북인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던 사안인데요. 이렇게 청주 운천동에 있는 한 이제 뭐 아파트입니다. 네. 그 아파트 입주자 이제 대표가 그 경비원에게 이제 폭언을 한 건데요. 우선은 그 밤 11시 한 40분경 심야 시간대에 입주자 대표가 이제 술을 먹고 근무 중인 이제 경비원을 찾아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잠깐만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 이렇게 와서 이제 대뜸 그 경비원에게 이제 당신을 자르겠다, 해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해고하냐라고 경비원이 이제 되물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한 입주자 대표자께서 당신을 자른다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이 그러면 무슨 죄로 나를 자르냐라고 했더니 무슨 죄로 나를 자르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자는 다시 죄야 없으면 내가 되짚어서 만들면 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른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재차 되물었고요. 그랬더니만 이유 없이 자르는 거다. 갑질? 내가 오늘 갑질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원이 이제 술 먹고 와서 그러지 말고 사무실로 불러서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묻습니다. 내일 당신 나와요. 즉 출근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이 내일 쉬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입주자 대표자께서 나와. 내가 부르잖아. 내가 부르면 당신 나와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경비원은 다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불러들이냐. 노는 날인데 나는 그 노는 날은 당신 밑에 있는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이 입주자 대표자께서 그래도 내가 부를 권한이 있는 거니까 당신 나와라라고 이제 요구한 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대화 내용만 들으면 입주자 대표의 그 전형적인 갑질인데 누가 듣더라도 근데 이 입주자 대표가 약주 한잔 하시고 찾아가셨다면서요? 네네네. 그럼 그쪽 변호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예. 아니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술이 취해서 네. 감정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이제 녹취록을 들어보니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가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히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스파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슨 스파이 역할이요? 우선은 여기에 이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운천동에. 네네. 예. 이 그 입주자 대표 회의와 별개로 재건축 조합이 구성이 돼 있고 예. 그 재건축 조합에 이제 입주자 대표 되시는 분께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셨어요. 예. 그런데 이 경비원이 그 사건이 있기 2주 전에 네. 우연하게 이제 거기를 들러서 네. 커피를 한 잔 먹고 갔대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자리에 입주자 그 대표께서도 마침 찾아왔고 그 경비원이 여기 와서 간 걸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쪽 상황을 저쪽에다가 일로 바치는 거 아니냐. 네네. 아.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입주자 대표 회의에 고용돼 있는 사람이 저쪽 가서 스파이를 한 저 사람이 나쁜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경비원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입주자 대표자 회의보다 10살이 많다. 10살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제 심하게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 대표 분께서는 내가 호적이 줄어서 호적이 줄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뭐 10살 차이는 아니고 뭐 7, 8살 차이밖에 안 난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좀 하셨고요. 혹시 요 A 대표 예. 입주 대표분이 예. 모 대학 교직원인가요? 왜 또 그런 얘기를 또 왜냐하면 예. 이게 제가 지역에 있는 대학의 범죄 현황을 쭉 봤었거든요. 예. 근데 모 대학 교직원 중에 한 명이 예. 협박죄로 기소가 돼서 예.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그건 아니고요. 경비원에게 욕설이라고 예. 되어 있어요. 그분 아니세요? 그래요. 이게 선고가 지난주에 났거든요. 예. 기소만 돼도. 기소만 돼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게 경비원에게 욕설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정의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니까 경찰이 나름대로 이 혐의 있다라고 보고 검찰로 넘겼던 것이고 검찰은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협박죄에 성립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린 거고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 판사 쪽에서 판단하기를 협박죄 성립이 된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잖아요. 저는 이 판결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육성으로만 그러니까 해고를 실제로 이제 한 건 아니거든요. 해고를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입주자 대표에게 직접적인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 환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된다.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의뢰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이제 뭐 근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고용 관계를 가지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비록 뭐 벌금 100만 원이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름대로 이런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그 다음에 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갑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판결이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이렇게 수다 떨듯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기사 내용하고는 별개로 짚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아까 그 호적이 줄어서 그렇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경비원이 입주자 대표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주자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상급자 개념으로 자신을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극상 아니냐라는 식으로 부하 직원이 어떻게 상급자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용관계라는 게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면서 그 시간대에 근무상의 업무상의 지휘통제권을 갖다가 급여라는 것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휘통제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의 인격이라든가 인권까지 고용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단순히 이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그 사용자의 입장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권까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실제로 이제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뭐냐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뭐 하는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고 법원이 이를 갖다가 이제 판결문에서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얼마 전에 이제 LG 하우시스 안에서 벌어졌던 그 집단 회사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 왕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폭언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그 이제 위디스크의 양진우 회장의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좀 무지막지한 뭐 이런 행위들 우리 사회에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잖아요. 네. 그 입주자 대표께서도 술 안 드시고 그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진짜. 근데 그냥 약주도 드셨고 평소에 감정도 좋지 않은 데다가 오고 가는 말들이 뭐 예뻤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왠지 뻣뻣하게 나오는 것 같고 하니까는 이제 격해지니까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바탕에 깔려 있던 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경비원을 상대로 하는 갑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이제 아파트 감사가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했어요. 뭐냐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커피를 이제 구매를 한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그 관리비로 지출했다 해서 이걸 갖다가 지적사항을 해서 헐 진짜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이런 건 갑질 안 되나? 저 아는 후배는 이 녀석이 좀 술만 들어가면 원래 좀 친절한 편인데 더욱 친절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경비실 앞을 통과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아주 점잖아요. 수고하십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술만 들어가면 누구든 형님이야. 형님! 그리고 경비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같이 돌아. 경비원 아저씨가 이제 나중에 지겨우실 거 아니에요. 나가면은 같이 쫓아가면서 이런 것도 괴롭힘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갑질도 많은 반면에 이제 시민들이 또 입주자들이 나서서 우리 경비원분들에게 모금을 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해준다던가 이런 좀 그 우리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그 시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경기도의 어느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한 사람의 활약으로 아파트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취재는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아파트가 가격도 상당히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가로등 교체 작업을 LED로 하는데 또 마침 자기가 잘 아는 후배가 그 관련 업체를 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대요. 근데 오해를 사기 싫으니까 이런 걸 다 그 입주자 대표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공개하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 후배에게 맡기자. 근데 정말 저렴하게 해줬나 봐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전기세 다 뽑았다고 하던데. 하여튼 저는 그 우리가 고용관계만을 보지 말고 참.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경비원 숫자를 오히려 거기는 늘렸어요. 다 줄여나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권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 일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행복 추구권하고 연결이 돼요. 예.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존중 이 부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 이 점을 우리 시청자께서도 청취자분들께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실 정도면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좀 더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세상에 공짜 노동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와우 팟캐스트 지금 뭐 저희들은 이것이 우리의 이제 노동인 부분들이고 우리 다 이제 공짜로 보시는데 사실은 공짜 노동은 없다. 뭔가 좀 후원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10원 한 장을 보내주시던. 제가 예전에 공중파 방송에 있을 때
십몇 년 동안 늘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얻을 생각을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하면서 꼭 다음 말로 집문서도 받습니다. 카드보다는 현금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차떼기로. 차떼기 좋은 거예요. 예, 뭐 그런 분 안 계시나? 뭐 초고층 건물 들어서는데 그 뷰가 좋은 한계층을 와우팟이 와서 당분간 써라. 임대할 때까지 시간 좀 걸릴 테니까 한 3년은 써라. 이런 데 있으면 갈 수도 있죠. 네. 그죠? 눌러 앉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만이 아니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죠. 입주자 대표와 그 경비원 간의 관계. 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뭐 저는 그 경기도의 어느 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위원들께서 경비원들을 지켜주는 미담. 근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저는 기자로서도 이번 판결과 어쨌든 시작과 끝에 대해서 되게 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북이 뉴스에 단독으로 시작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올 때는 많은 언론들이 같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저는 좀 그 기사 넘어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그 입주자 대표 그분과 그 경비원 아저씨 이분이 인간적으로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양쪽이 다 내가 좀 거친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형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면 아직도 좀 이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진짜 마지막이죠? 네네네. 그때 이제 그 대표께서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한 행동은 갑질이 아니다. 거꾸로 상급자인 나에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은 꼭 좀 바꿔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언기레기연합의 3호 기자입니다. 박명훈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청주 제17 전투비행단 활주로 개선 공사를 하던 도중 고 김종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공군, 국방부, 그리고 한진중공업과 하청업체 그 어느 곳도 관련 책임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사건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박명훈 기자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독.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불독보다는 더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서 불독 키우시는 견주분들을 얕잡아 보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저 불독 좋아하고. 저 잘 엮어내죠. 네. 공군이 지난달 19일 계룡대에서 공군 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이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전화 연결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의 그 김종대 의원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완근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시설본부와 적극 협조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 이 답변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놓고 보자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요. 네, 그 오늘 이제 저희가 녹화한 13일이 일수로 따지면 딱 이제 3달째 되는 날인데요. 가족들한테는 그 매일 하루하루가 현재 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보도 이후에 특히나 김종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완근 참모총장에게 얘기를 했고 참모총장이 그 자리에서 애도를 표한 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유족에게 처음으로 애도를 표한 날이었거든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이었어요. 공군은 단 한 번 장례식장에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을 해왔는데 그래서 유족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또한 그랬고 이제 참모총장이 나섰으니 그리고 적극 협조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다 거짓말인 걸로 지금 나온 게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동조합이 이제 지금 전면에 나선 상태인데요. 예. 이 김종길 씨가 조합원이었고 그 원주에서 실제로 이제 활동을 또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단위 지구가 아니라 그 민주노총 중앙에서 직접 우리가 이 문제는 김종길 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문제다. 그 이 관련된 이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이런 건설 일용직 이런 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10일 그 노동자대가 끝나고 나서 그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그 장기농성 선포식을 또 열었습니다. 그 배경은 당시에도 이제 뭐 협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찾겠다고 한 국방부와 한진중공업이 막상 협상안에 들어가니까 전혀 자기네들은 이제 그 책임 소재가 없다. 그 당시 협상위원으로 참여했던 민주노총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전원으로는 우리가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우린 잘못한 게 없다. 28일 동안 그 고장난 에어컨 속에서 문도 못 연대요. 먼지가 하도 많이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일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당신 책임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한진중공업은 우리가 시켰냐. 그런 식의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일을 시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유족들은 한 번 더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3차례 협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공식적인 건 3차례, 비공식적인 건 총 4차례 그 자리가 있었는데 모두 결렬? 예, 뭐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방송 날짜 이게 배포되는 날짜는 다르겠지만 내일 그 10시 30분에 유족분들과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동조합이 국방부 시설 그 관리단 앞에서 그 집회를 열고요. 규탄 집회를 열고 한진중공업으로 본사로 이동해서 천막농성에 들어가겠다 해서 지금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이게 조금씩 잊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걸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한진중공업과 국방부는 그래서 좀 유족분들이 내일 이제 천막농성이라는 강수까지 두시면서 이 김종길 씨에 대한 죽음,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요. 이걸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독자분들께서도 좀 내일 이런 목소리를 내는 유족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 기자를 위해서 제가 법리적으로 좀 변론을 하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고 박명훈 기자의 그 말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공군참모총장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 어떤 검토를? 우리는 책임 없다라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에 무작정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냥 거기 현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들이 제공한 하청업체와 본청 그 원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8일을 그 더위 속에 고장난 에어컨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쓰러져서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거고. 그럼 이거는 단순 실족사가 아니라는 정황적 증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당시에 어느 직원 하나도 그 주변에 없었고 그 굴삭기로 본인을 봐달라는 신호도 보냈었고 여러 가지 맥락들을 봤었을 때 이거는 부실한 관리로 인한 인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본인들은 다 합청업체가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거는 원래 원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발주처입니다. 본인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국정감사 안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러니까 좀 하루빨리 이분들이 대단한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은 가족들이 최소한 그 아이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국가기관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한 거고요. 뭐 사기업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전후 맥락을 좀 따져서 충분한 보상, 적어도 이분의 하나뿐인 아이가 제대로 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인께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아니라면 이분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든지 국가가 안 해준다면 지자체에서라도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원주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저도 이제 유족들의 집회를 참여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내일 집회를 계기로 좀 국방부와 한진중공업이 달라진 모습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박명원 기자도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 계속 취재를 하실 거죠? 네, 현재 그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 건설기계 그 노동조합에서 네. 그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네. 한진중공업의 사례도 있고 다른 타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이런 개인 노동자들의 처우 그리고 문제점들, 그 산재연패 이런 것들 자료들을 정리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고 김종기 씨 같은 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취재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에서 조직 안에서 일을 하다 불상사를 당하게 되면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박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제가 요 근래에 들은 다른 경우가 생각나는데 이분은 공무원이에요. 업무 도중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실려갔거든요. 그럼 이게 당연히 공무상 재해가 되죠. 그렇죠. 부서장도 놀래고 거기 팀원들도 다 놀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서장이 최고장이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좀 한시름 놓겠다. 공무상 재해니까 했는데 아니래요. 믿어지세요? 이유는 왜? 그걸 공무 중에 그 질환이 생겼다라는 것을 그 공무원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 있대요. 경찰들도 현재 비슷해요. 그 이제 산재 관련 법규의 미비점이 네. 바로 이제 그 지점일 수 있어요. 네. 요것이 이제 그 일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아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입증 네. 책임을 그 이제 노동자한테 입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무처에서 근무 도중에 쓰러졌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의 노동자들이 의사가 아닌 이상 네. 내가 이 질환이 이걸로 인해서 네. 발생했다. 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입증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 입증 책임을 갖다가 전적으로 노동자들한테 떠맡기는 순간 네. 사실 노동자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돌아가셨으면 유족들이 그 입증 책임을 가지게 그렇게 되는 되거든요. 거죠. 네.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되돌아가서 어느 조직이든 속해 있는 그 구성원, 뭐 그 구성원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용역이든 어쩌든 간에 그 조직 안에서 조직과 관련된 일을 하다 불상사를 당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박명원 기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선배 기자인 김남균 기자 보셨죠? 저 소품까지 준비하는 저 열이 다음 주에 뭐 소품 하나 준비해가지고 하나. 예. 국방부 시설관리단에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구두에 이어서 네, 아유. 귤 박스까지 기대됩니다. 다음엔 또 뭐가 등장할지. 제가 이제 우리 박 기자와 관련해서 그 이제 탐사 우리 요 굴삭기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총 지금까지 6번을 썼거든요. 탐사 기자로서 거듭나고 있는데 박명원 기자가 새로운 탐사 보도를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우선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요. 예. 살인 예비 교사. 왜 이렇게 묵직하지? 네네. 그 노동자에 대한 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의 살인 예비 교사가 노조 있었어요. 간부가? 네네네. 예. 그러고 그거와 거기까지만 관련된 얘기해. 또 경찰과 검찰의 아주 이상한 행적들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재판까지 진행돼서 결과가 난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만한 빅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
우리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저희가 나중에 판단합시다. 잘못하면 김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는 하고 나중에 편집은 하면 되니까 편집 안 되면 또 제가 한 이 이야기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소품까지 직접 챙긴 우리 언기대기연합의 국사 효시 창시작 김남균 기자와 황영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